저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거는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렇죠. 직접 관련이 없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은 불안하죠. 아니 경찰이 이렇게 맨날 조작하는데 견제 수단도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14만 명 경찰 중에 이상한 놈 한두 놈이 없겠냐. 경고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올 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세 번째 의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장윤기 사건 그리고 제주 실종 여성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터지면서 결국 경찰이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이런 또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서 이제 10월부터는 검찰청이 막을 내리고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괜찮을지 이제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촉발시킨 이런 사건들이죠.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요거 정말 참 충격적이죠. 남친이 이제 실종 신고했는데 이제 담당 경찰관이 이제 뭐 실종 여성한테 연락이 됐고 뭐 이제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근데 뭐 남친과 연락하지 원치 않는다. 이런 걸 확인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전화를 한 적 자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같은 경찰관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하게 뭐 이제 허위 종결을 했는데 이 남성이 5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국면에서 마침 이게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하는 국면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참 불안해하고 민주당도 참 면구해지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사실상 이제 이거는 결정이 돼서 이제 뭐 10월에 두 달도 아니죠. 한 달쯤 뒤에 시행이 될 텐데 이런 식의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으로 불거지는 국민적 불안감 이게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일이 많아서 뭐 그건 사실 변명도 안 되지만은 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 60대 남성도 이렇게 된 거고 5월 12일 날 그 37세 장미란 씨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걸어 나가고 실종이 되고 그래서 전화는 아마 5월 16일 오전에 끊어진 것 같고 네. 전원이 나간 거는 그때로 확인이 됐고 5월 15일 날 남자친구가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원치 않는다. 자기가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네. CCTV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CCTV를 무한정 찍을 수 없으니까 덮어쓰거든요. 저장 용량이 그렇죠. 어느 한 정도 달 정도 있으니까. 되죠. 한 달 딱 한 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동선을 계속 쫓아가면서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대로 이 경찰이 처리만 했어도 네. CCTV 추적해가지고 최소한 뭐 그때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경찰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건데 다만 저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거는 보안 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렇죠. 네, 경찰 자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은 보안 수사권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쵸. 그거는 그거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낸 게 많으니까 이거는 경찰 이 가족들이 또 실종 신고를 한 거야. 안 돌아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경찰 스스로 살펴보고 감찰을 하면서 알려진 거니까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불안하죠. 네. 아니 경찰이 이렇게 맨날 조작하는데 그 견제 수단도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라고 민주당 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이런 게 맨날 터진다. 14만 명 경찰 중에 이상한 놈 한두 놈이 없겠냐. 그러니까 즉 경고했거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뭐 맨날 올 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14만 명이나 되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균질성이랄까요? 이런 거죠. 물론 훌륭한 경찰도 많은데 이제 아닌 경찰들도 있으니까 이런 균질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좀 드러내준 사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뭐 자신들이 주장했던 보안 사건 폐지 어쨌든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면구해진 상황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책임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글을 썼다가 사실 이게 민주당의 이게 경찰의 이제 수사 종결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말들인데 이걸 올렸다가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뭐 눈치를 본 걸까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찰의 수사 종결권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 네. 견제를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제주도 실종 사건을 그 감췄던 네. 개인 경찰의 문제죠. 그런데 이게 보안 수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은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경찰에 대해서 모든 그 권력이 집중된다.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돼요. 그럼 스스로 그 조직이 부패하고 뭐 좀 해이해지고 이럴 동의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 경찰, 중수본 이게 다 같은 행안부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중수본 같은 경우에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파워게임에 져갖고 법무부에서 존치 못 시키고 행안부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부처 그리고 하나의 영역을 다루는 그곳에 권력이 집중됐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나태함, 해이함, 부패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일들이 안 나오란 법이 없거든요. 정말로 아까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그냥 통화됐는데요. 통화하지 말랍니다. 거짓말해서 그렇게 했다고 끊어버리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상상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 아버지를 둔 그 살인 피의자가 나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죄를 덮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방팔방 다니는 거 이것도 우리가 소설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에도 그러겠어? 그런데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기존의 체제를 바꿨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 부각될 수밖에 없고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뭐 또 리얼미터에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누적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사실 국민 입장에서 사실 뭐 저도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뭐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경찰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다양한 일들 뭐 막 별의별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경찰서 안에서 뭐 불륜하고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봤지만 그런 이건 거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닿았는데 다 연락이 됐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고 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종 사건이 워낙 이제 뭐 이런 너무 많아서 많은데 대부분 이제 거의 그냥 대부분 돌아가는 경우들이 99% 다 돌아가는데 가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약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이게 참 그래도 경찰이 막중한 이제 또 대한민국 수사를 사실상 이제 거의 도맡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참 경찰로서도 이런 문제들의 본질적인 거 저는 그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거 안 들키면 되지 뭐. 이거야. 그러니까 선관위도 투표율 조작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뭘 실수로 조작했어. 그럼 빨리 해갖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2,000명 투표하니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안 들키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기강 회의 같은 거가 없어지려면 그 조직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국회나 뭐 국정감사 통해서 보지만 너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0시에 이제 검찰청 해체되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보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뭐 이제 이렇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불안감이 연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는 적절한 보완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선을 벌이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지금 사법부죠. 그래서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제 기싸움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조희대 사퇴를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지시라고 하는데 이런 식까지 전국에 현수막을 걸면서 프레셔를 하는 거. 물론 정청래 대표 때도 뭐 조희대 사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거에 대한 필요성, 뭐 내부적인 필요성은 일단은 지구인끼리 이제 싸우다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조희대가 이제 외계인 같은 존재인 거죠. 친명계와 친청계가 싸우다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김민석 대표가 조금 그 당원들 특히 이념적으로 강성인 분들은 김민석이 못 믿었다. 이거 너무 이를테면은 중도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불식을 좀 시켜주기 위해 조이대 씨 뭐 이런 얘기도 세게 하고 센 워딩을 하고 이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네. 사법부 장악이라고 부르든 사법부 기들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거에 대해서 조이대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론화를 좀 더 하고 이거에 부적절하면 좀 여론전을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이거가 이제 옳죠 그르든 네. 그런 식의 방향으로 이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엄청 뭐 막 여론 지형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반반 게임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청권은 존중받아야죠. 임명권도 존중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거를 관행으로 메워왔는데 관행이 깨졌으면 그 다음은 이제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퇴 뭐 이거를 붙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결할지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뭐 대법관을 이제 제청하는 건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뭐 이제 대법원장 보통 이제 말은 형식적인 제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랑 협의를 해서 대통령과 의견 조율을 맡는 사람을 이제 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요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까지 안 됐다는 거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는 그림을 연출되면 대법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로 이제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조이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제 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제 이런 류의 사안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100% 기각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중론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자꾸 자진 사퇴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 상대로 일반 여론조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제일 신뢰도가 낮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일관되게 입법부가 제일 신뢰도가 낮은 조직으로 나와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재판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국민들은 신뢰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오래되면 민주당과 청와대에 결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신뢰도가 훨씬 더 낮은 사람들이 신뢰도가 비교적 자신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공격해갖고 저 사람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나 잘해 이런 평가 받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거대 여당의 당 대표가 됐다는 사람의 취임 일성이 최악의 사법부 수장인 조이대 씨는 사퇴해야 된다. 법원들 뭐 하고 있냐 사퇴하라고 연명서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진짜 조이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 이거 김민석 당대표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슈가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는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고 법적으로 나가서 자 탄핵할 수 있는 거 입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탄핵할 수 있어요. 그건 탄핵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가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그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아니 갖고 있는 제청권 내에서 소면 제청으로 한 거가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할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찾아야 돼요. 근데 청와대는 적어도 지금 서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도 지금 헌법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국회에 넘기면 돼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안 하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못 하니까 내가 임명 안 하겠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청와대도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죠. 반려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적이에요. 제청권에 대해서도 반대로 뭐 그게 임명권의 우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 버퍼를 마련한 후에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와대가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네 힘 자랑하듯이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론은
결국에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참 이제 뭐 민주당이 그 전에 그동안 이제 사법부나 검찰 이런 조직들과 각을 세우면서 한 거는 뭐 이제 쭉 오래된 일들인데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이 됐고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국민들한테 좀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구력 있는 정당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당정 협의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렇게 놀고만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돌리자고 지금. 아 그렇죠. 그거는 잘한 거죠. 그건 잘한 거죠. 그건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게 맞습니다. 아 또 이렇게 시간을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이제 시간이 가는데 이제 또 민심점검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제 뭐 아나장님께서 뭐 김민석 90도 인사 논란 웃기던데 당대표 되자마자 뭘 저렇게 지시를 많이 하나요? 아주 들뜬 것 같음.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극락 버터플라이님께서는 진심이면 직접 말해야지 SNS에 쓰는 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요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선배 죄송합니다. 요 SNS를 한 거에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두 분께 뭐 이제 질문들도 좀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또 김준일 평론가님께 먼저 스원님께서 장동혁 운 좋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운 좋으면요? 네. 아니, 운 좋으면은 대통령까지 하는 게 대한민국에. 본인의 이제 꿈은 그렇겠지만. 네, 모르죠. 솔직히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시통력이 있으면은 이게 쌍칼이든 시금 사주고. 네. 저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장동혁은 어게인 2007을 꿈꾼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갖고 국민의힘의 당의 공천을 받는 순간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폭망한다. 민주당 폭망한다. 그래서 30년엔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할 텐데 그때 그 자리에 나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 된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그 시나리오대로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8년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대선에 가겠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꿈이잖아요. 네. 근데 2028년이면은요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임기가. 그렇죠. 예, 임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은 2017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도 임기가 딱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조국 사태 막 불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웠고 막 여당이 힘들었지만은 결과는 압승이었어요. 민주당의 180석 압승.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여당이 못한다고 국힘이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국힘은 질이 멸렬해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정수장님께도 트루스님께서 김민석 대표의 일주일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주셨네요. 본인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과잉 충만, 뭐 이런 거. 이거 좋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지금 평가도 좋게 평가할 일단 최고위원 그냥 뭐 다 한다 그러고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한다 그러고 민주당 TV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관영 방송이 어디 느낌이 나죠. 관제 방송을 통해 갖고 대한뉴스 하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대체하겠다잖아. 좋은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 7시부터 뭐 오전 10시까지 다 보면 기라성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시청자들이 뭘 원할까, 뭐 청취자들은 어떤 걸 궁금할까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 경제에서 특화된 미디어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오늘 민주당 일정은 이렇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 누가 보겠냐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하면 돼. 하면 만들 수 있어. 이거 자신감 과잉 충만이죠.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민주당 TV가 또 이제 어떤 성과를 낼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지나가지고 이제 광화문 비대위원들의 오늘의 한준평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 중에서 두 분께서 이것만을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거 이제 주제나 인물로 다 좋으니까 한 개만 정해서 한준평 한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김 의원님부터 해주신다면. 예, 저는 뭐 김민석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지금 이념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 정청래 대표 때랑 그럼 뭐가 달라졌냐라는 일각의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와 관련해서 너무 좀 각을 세게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경찰들의 일단 비위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좀 전향적으로 국민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꼭 그게 보안 수사권의 부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주는 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가. 좀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저는 진지하게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시청자도 적은데 좋아요는 더 적습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동시에 네. 저는 삼권 분립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된 분이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을 하는 거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04조 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의 제청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권 분립의 요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협의라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모든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